안녕하세요. 마술사 김태익입니다. 네, 저는 현재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술 도구를 판매하는 마술샵, 마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술 도구를 판매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마술사들에게 마술 도구를 소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마술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을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마술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술사는 이제 손기술이나 마술 묘기, 카드 묘기를 하는 공연가. 그렇죠. 그래서 공개 모임이나 행사, 결혼식 같이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마술을 이용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공연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부분은 이 마술이라는 게 1500년부터 서양 문화에서 유행해온 고대 예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국내 근대 마술이 역사가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마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술사, 요술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술이 있었는데요. 다만 현대까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지금의 마술사들은 거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서 관중들을 신기하게 만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입니다. 마술사가 마술 하나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연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한 3분 혹은 10분 이 짧은 이 연출 공연을 위해서 2년간, 3년간 연습하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숨겨져 있는 엄청난 노력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장소와 방식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지금 무대가 주 무대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마술사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처럼 마술 도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마술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문 매직 빌더라고 부릅니다. 이 빌더들이 마술 도구를 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저같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매직 딜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술을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매직 크리에이터, 그 다음 빌더, 딜러, 그 다음 매지션,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술 감독들도 있어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국내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이나 아니면 방송 연출에 있어서 마술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수한 특수효과 연출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극 연출에 있어서 마술적 효과를 가미해서 이 극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술사를 꿈꾼다고 하면 공연을 하는 마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마술사의 직업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술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받아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업 마술이랑 스테이지 마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클로즈업 마술은 근접 마술을 뜻하고요. 스테이지 마술은 무대에서 하는 마술을 뜻합니다. 물론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스테이지 마술에서는 그 스테이지 마술 중에서도 규모가 좀 큰 마술, 예를 들어 사람이 나타나거나 자동차가 나타나거나 비행기가 사라지는 이런 류의 마술들을 일루전 마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규모가 조금 작지만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마술들을 팔러 마술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SNS 영상들이 이제 유행을 끌기 시작하면서 마술에서도 이 영상 마술들이 유행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또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마술을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마술을 하는 일명 이제 소셜 미디어 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분야가 새롭게 생긴 만큼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마술을 하다 보니까 실제 마술보다는 제약이 훨씬 적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셜미디어 매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술사뿐만 아니라 무대나 어떤 행사를 하는 직업군이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공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객분들 중에서 정말 심하게 무례한 관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연 자체를 방해한다거나 어떤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희는 마술을 즐겁게 해야 되고 끝마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무대에서 저희가 보여지는 느낌은 즐겁고 신비하고 신기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날에도 항상 무대에 올라가서는 웃으면서 관객들과 즐겁게 해야 된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마술 자체의 장점과 이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정말 많거든요. 이 마술사가 마술을 할 때, 혹은 마술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마술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정말 한 번에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의 그 감탄과 환호는 이 마술사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시 히로유키 작가의 콜드 리딩이라는 책 같은 책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마술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화에서 이 관객들을 마술사 편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콜드 리딩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미드를 또 좋아하는데 멘탈리스트라는 미드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멘탈리스트 안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마술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지식들을 정말로 실제로 활용해서 만든 미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 기법들이 실제 기법들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물론 드라마틱하게 좀 표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술사가 되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규정이나 국내외 자격증들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고요. 유명 마술사의 문화생으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유명한 마술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마술의 직접적인 과정이나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 마술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학과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대학 과정 자체를 이제 전문적인 마술 지식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으로 익힌 후에, 졸업 후에 이제 마술사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술 회사에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마술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자격증이나 어떤 협회증 아니면 멤버십이 있어야만 마술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술사라는 직업 자체가 보여지는 느낌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짧은 시간에 강렬한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뒤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습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발전시키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정말 마술사라는 직업에 딱 맞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큼의 숨겨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있다면 마술사를 꿈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미래를 준비하고 위한 자세가 있다면 모두 다 이 마술사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